그래서 이 건물 3층 303호는 전세 대출이 무난하게 잘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지난번 함께 살펴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지요? 오늘은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자세한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이 앉아있는 토지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언제 착공되고 사용 승인되어 있는지, 승강기가 있는지, 주차는 몇 대가 가능한지, 몇 층 건물인지,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종류로는요, 우선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고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내용은요,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에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계약금 그리고 보증금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눈을 반짝 뜨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건축물 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집합 건축물 대장에는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답니다. 우선은 일반 건축물 대장 살펴볼게요. 일반 건축물 대장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집합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 대장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일반 건축물 대장 쭉 보면은 이렇게 관악구니까 관악구청장 도장 찍어 있고요. 고유 번호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의 번호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정부24 접수 번호는 저희 접수한 번호,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들어가 있고, 호수, 가구수, 세대수 들어가 있는데, 호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사무실 호가 들어가 있고요. 사무실 호가 들어가 있어 호수가 들어가는 거고, 가구수는 어떤 가구냐면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의 호, 이렇게 호수가 들어가 있고, 이 세대수는 다세대 주택, 아파트 이런 게 몇 세대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세대수예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8호, 0가구, 0주택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8호면 여기에 보시면 사무소하고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 대지의 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대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집원주소 몇의 몇 이렇게 있고,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철로 몇 길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신림동. 그다음에 건축 대지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대지가, 이 건물이 들어앉은 대지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이 대지의 몇 제곱미터 중에서 몇 제곱미터가 올라간 건축 면적인지, 그래서 건폐율이 몇인지, 또 이 건물 층층마다 해서 연면적이 총 얼마인지,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이 또 얼마인지, 여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한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층이라던가 비상이라던가 이런 거 다 빼고 그 건축 면적 말하는 거고요. 용적률이 몇 %인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이 건물이 있는 상업지인지 준주거지인지 일반주거지인지 전용주거지인지, 이런 주거지역,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구조죠.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몇 메타, 23.85m이고, 건축선, 후퇴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지구, 구역,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지구나 구역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와
단독 다중주택이 들어가 있구나 알 수 있고, 지하층은 없고요. 지상 7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건폐율 아까 말했듯이 53.18제곱미터, 용적률은 236.27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높이도 들어가 있고,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주도, 지붕의 구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과 조경 면적, 공개 공지에 대한 거, 건축선 후퇴선, 건축 후퇴 거리 등 건축물 전체 전반적인 내역, 간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간략적인 내용이고, 건축물의 자세한 현황은요 1층부터 2층, 3층, 4층까지 일단은 나와 있고, 앞면이, 그리고 5층, 6층, 7층, 옥탑층 이렇게 되어 있죠. 1쪽 중에 제1쪽, 아까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주소로 1층은 계단실과 주차장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층, 3층, 4층, 5층은요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층까지. 그리고 6층과 7층은 다중주택으로, 그리고 옥탑층으로 다락이 연면적에서는 제외되는 다락 면적이 있고, 계단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건물의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중에 이쪽, 여기 보시면 이 건축물이 언제, 건축주는 누구인지, 설계자는 누가 했는지, 공사 감리자는 누구였는지, 시공자는 누구였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면허 번호라던가 건축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옥내인지 옥외인지, 그리고 인근이라던가 면제되어 있는지, 몇 대가 가능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승강기 유무도 들어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승용인지 비상용이 있는지 들어가 있고, 또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도, 부패식 탱크 이런 거, 하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상업용 건물, 내가 음식점을 하거나 노래방을 하거나 이런 상업용 건물 임차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요즘은 에너지 건축물도 있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쓰게 되어 있고, 또 소방에 대한 그런 내진 능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는 언제 받았는지, 착공은 언제 했는지, 사용 승인일이 언제인지, 준공일이라고도 하죠. 사용 승인일이 언제인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이 이제 건물이 사용 승인돼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변동이라던가 변동 내용이나 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건축물이 변경 사항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밖에 기재 사항은 주 용도가 무엇인지,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던가, 또 토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빼먹은 게 있죠. 이 앞에 보면은요 소유자에 대한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건축물 대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틀리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이 틀리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소유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포인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대장이 오른쪽에 아무 표시도 없죠.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 하자 내용이 전혀 없고 깨끗한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고요. 여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는 주택으로 사용해도 전세 대출이 되지 않지만, 여기 다중주택, 주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전세 대출이 될 수가 있겠구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반 건축물 대장 갑인데 똑같은 일반 건축물 대장인데요, 여기에는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요, 노랗게. 이게 위반 건축물이면 뭔가 위반을 한 내용이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아까 본 것과 같이 똑같이 이제 고유 번호 들어가 있고, 정부 24시 접수 번호 들어가 있고, 건물의 명칭,
호수, 가구수, 세대수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1가구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대지의 위치, 대지의 지번,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 있고 대지 면적, 연면적, 또 지역, 지구, 구역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 용적률, 산적률, 연면적, 주 구조, 주 용도, 층수 1층부터 3층까지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건폐율이 들어가 있고요. 용적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전체 높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붕이 뭘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죠. 부속 건축물이 있는지, 조경 면적, 공개 공지 공간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물의 현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1층부터 3층까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소유자가 2명이고요. 주소도 또 소유권 지분도 나와 있는데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중심이라는 것. 또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 건축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일반 건축,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건축 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 증명서보다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고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하다는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옥탑층도 있네요. 다락층으로 되어 있고요. 위반 건축물 내용이 어떤 건지는 여기 건축물 대장의 변동 내용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건축과에서 2017년 4월 28일에 사용 승인됐는데 그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뒤로 2018년 10월 12일에 위반 건축물이 표기됐는데 옥상에 30제곱미터 조립식 패널을 주거로 사용해서 아까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대지의 위치 들어가 있고 여기는 건축을 한 건축사라던가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주차장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가 있고 승강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날짜, 건축 착공한 날짜, 사용 승인한 날짜 알 수가 있고요. 관계 지번과 관계 도로명, 그 밖에 기타 사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이 건축의 이력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합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집합 건축물은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이런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서 표제부와 전유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합 건축물은 소유권이 각 세대마다 다 달리 되어 있거든요. 각 호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유부는 이 건물, 아파트라 하면 아파트 전체 건물에 대한 내용, 다세대 주택이라 하면 이 다세대 주택 전체 건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전유부는 딱 한 세대, 한 호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합건축물 전유부부터 볼 건데요. 갑이라고 되어 있고 고유번호 나와 있고 똑같죠. 정부 접수번호, 이 건물의 명칭, 호수는 3층의 제3복 3호 호수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대지의 위치, 이 대지가 들어있는 곳, 그 다음에 집원 주소까지 도로명 주소까지 들어가 있고요. 3층에 철근 콘크리트 주소로 주택의 용도입니다. 25.76제곱미터가 전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라고 써 있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추 주차장이 1.75, 1층에 3층에 계단실이 12.88제곱미터로 이렇게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소유권에 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소유자,
소유권이 얼마나 있는지, 주소가 들어가 있고 소유권의 몇 %를 가지고 있는지, 소유권에 언제 이전이 됐고 소유권 변동 원인 일자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건물은 보시면 여기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없군요. 그래서 이 건물 3층 303호는 전세 대출이 무난하게 잘 되겠구나, 어떤 대출이라도 가능하겠구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전유부를 모셔도 집합건축물 건물 전체에도 위반 건축물이 전혀 없는 건물이고요. 보시면 대지 위치 집원 알 수 있고 도로명 주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전체에 13세대가 살고 있구나, 13세대의 그 단독 가구 수가 있구나라는 거, 등기된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지 면적, 연면적, 또 지역, 지구, 구역까지 표기되어 있고, 건축 면적, 영정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 연화조로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들어가 있고, 영종률 들어가 있고, 높이 10.8m, 지붕은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세하게 건축물에 대한 그런 전체를 볼 수가 있고, 하나하나 1층부터 4층까지 자세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하 1층에 주택이 2세대가 들어가 있고, 1층에 주택 2세대와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층, 3층, 4층은 각 주택이 3세대씩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에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들어가 있고, 주차장에 대한 내용,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 건축물이 에너지 등급이 있는지,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는지,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변동일, 건축물 대장 기초 자료에 의해서 언제 직권 변경되었다, 사용 승인돼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나서 그 외에 변동 내용을 자세하게 써 있고요. 건축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일까지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의 이력서, 건축물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건축에 대한 부동산을 임대를 할 때도,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에도 등기사항 증명서와 오늘 소개시켜드린 건축물 대장은 가장 중요한 부동산 공부 서류, 확인할 서류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어느 정도 베이스를 알고 나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들으면요, 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들었을 때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알아차릴 수 있고, 정확하게 질문을 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잘못된 점을 그리고 알려도 주고 대화도 하면서 내가 가장 계약하기 좋은 안전한 집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대처하고 알고 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수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오늘 정보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